안녕하세요. 호박부동산 김상욱 소장입니다. 오늘은 구블럭에 대한 설계 도면을 좀 가지고 좀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구블럭하고 6블럭 지금 계속 계획이 뭔가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6블럭이 좀 먼저 오픈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 달 초 9블럭에 대한 빠른 승인 예정 등등으로 9블럭이 좀 먼저 열릴 것 같았지만, 또 다시 이번에는 6블럭이 6월 28일서부터 전개하기 시작된다라는 지금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변경되는 정보는 제가 계속 취합해서 유튜브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바뀐 예정으로는 어쨌든 6월 28일서부터 6블럭에 대한 전개하기 시작되고 7월 첫 번째 주 그 정도의 9블럭에 대한 전개하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하기 전에 먼저 간략한 정보를 드린 거고, 모형도를 보면서 9블럭에 대한 디테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는 그 현장에서 찍어 놓은 9블럭에 대한 모습입니다. 앞쪽에 도로, 향동로, 그리고 옆도로 앞쪽에 있는 도시지원 5블럭, GL 메트로였죠. 그리고 뒤에 제 모습은 보이는데 일단 그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 2층서부터 가볍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하 2층은 크게 설명해 드릴 구간보다는 5블럭에서도 그랬지만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이 구간이 산과의 도로와의 레벨 차이 때문에 실제로 1층인지 지하층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어려우신데, 일단은 저 부분은 배제하고 설명드릴게요. 실제 이 부분은 지하 1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산 쪽에서 레벨 차가 깊기 때문에 산 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 2층이 되기 때문에 지하 2층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거고, 지하 1층을 보여드릴게요. 네. 지하 1층이지만 실제로는 1층 향동로 앞쪽 도로변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상가. 일단 여기 9블럭의 상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8블럭과 동일하게 9블럭의 상가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독점으로 지금 확정이 될 것 같지만 144호 145호에 대한 편의점 독점 자리가 지정이 될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은 또 역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 예상됩니다. 근데 이 두 호실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큰 부지에 이런 상가 또는 2층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2층에서 이와 같이 상가가 구성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체 수요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건물에 병원, 의원, 또는 운동시설, 또는 음식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평당 분양가를 그냥 예상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1층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쪽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비싼 라인은 한 2,90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좀 후면 쪽으로 들어가면 한 2,600, 700대 그 정도 분양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층인 이 구간, 앞쪽 구간에서는 1,300 정도 전후로 예상되고, 뒤쪽 내부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한 1,000만 원 초반대 1,050에서 1,100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가라고 무조건 안쪽이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없으세요. 바깥쪽보다 평당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나중에 임차가 들어갔을 때 수익률로 봤을 때 기본적인 임대료 가격이 앞쪽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큰 노출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점 업체들은 굳이 바깥쪽에서 그 비싼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에서 뭔가 식당과 같은 그런 업종을 가지고 자체 수요를 돌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 바깥쪽보다 안쪽을 분명히 선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오는 실입주가 아니다라고 하시고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뭔가 무조건 바깥쪽만 좋다라고 해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모든 호실들이 지금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 하에 최고의 물건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뒤쪽에 몇 개의 제조들이 들어가 있고, 2층 요 부분, 1층에 말씀드린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가 가장 유력한 이 부분, 그리고 알려져 있는 이 부분, 이 세 구간은 아마 시행사 보유분으로 일단 일반 분양자들은 아마 분양을 받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업지구는 말씀을 드렸고, 지산 쪽을 말씀드릴게요. 네. 보이시는 이 구간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제조로 들어가는 지산의 구간입니다. 드라이브인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앞쪽으로 가서. 네. 말씀하신 이 구간은 1층입니다. 1층. 하지만 상과의 레벨 차가 있기 때문에 지하 1층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1층. 산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으로 인아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드라이브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 구간으로 들어오셔서 또는 지하층서부터 이 구간으로 차량이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직선 타입으로 4개 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 3층, 4층까지 한 번에 직선 타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층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구간은 여기서 한 번의 턴을 받으셔서 5층에 진입. 이런 식의 구조다 보니까 기존의 뭐 8블럭 또는 뭐 기존의 다른 지역에 있는 원형 타입의 드라이브인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5블럭이 뭐 그 드라이브인으로서 가장 뭐 최적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선 타입으로 올라가는 뭐 2개 층, 3개 층까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양쪽으로 더블 제트 형식으로 두 군데로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의 피로도가 작아서 뭐 진출입이 편했기 때문에 뭐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9블럭도 그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 쪽에서는 뭐 굉장한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블럭과는 다르게 이 구간 자체가 드라이브인의 구간 자체가 5블럭처럼 많이 확보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역시 제조를 갖고 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다구자가 좀 더 유리할 테고 먼저 좀 더 의향서를 넣으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보여드리는 뭐 특이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뭐 테라스. 테라스는 5블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라스만 꼬집어서 갖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뭐 한 칸, 뭐 2칸 이렇게 갖고 가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럼 좀 더 가능성을 좀 더 러프하게 두시고 뭔가 제조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조에서 그냥 나오는 한 칸을 기준으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더군다나 더 뭔가 이런 물건을 한 칸씩을 집어서는 뭐 실질적으로 배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작전을 좀 잘 세워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작전을 짜드리는 거는 저한테 상담을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은 제가 좀 전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좋은 호실로 배정을 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제조까지 알아봤고 다음서부터는 섹션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6층서부터 시작되는 섹션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큐브형 오피스와 드라이브인 5, 6층이 합쳐져 있는 호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역시나 시행사 보유분이기 때문에 뭐 큰 투자자시건 작은 투자자시건 일단은 가져가실 수는 없을 거라 예상은 되고, 뭐 나중에 뭐 대행사별 이거를 뭐 포상으로 주어질지 아니면 계속 시행사에서 뭐 관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좀 배제하고 배정을 받으실 것 같고, 6층에 정원이 들어가 있는 이곳서부터 이제 상부층까지는 다 섹션 오피스세요. 먼저 이곳에서 이걸 하나 짚어드릴게요. 코어는 총 5군데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위쪽에 2군데는 화물형 엘리베이터, 하부의 이 3군데, 이곳은 일반 엘리베이터입니다. 뭐 부지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화물 엘리베이터도 뭐 5블럭과는 다르게 하나가 아닌 2개가 준비되어 있고, 뭐 일반 코어도 3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용하실 때는 뭐 충분히 큰 동선의 변경 없이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상부층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뭐 플렉스 오피스라고 뭐 설명되어 있는데, 플렉스 오피스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오피스에서 뭐 야근을 하시는 분들이 뭐 숙식을 해결하실 수도 있으시고 뭐 철야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뭔가 준비된 수전을 통한 뭐 싱크대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수납 공간, 이런 부분이 좀 갖춰져 있는 호실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역시나 경쟁률이 많겠죠.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한 층에 2개밖에 안 나오는 전용 테라스 또는 플렉스 오피스 상부층까지 계속 들어가 있죠. 이 플렉스 오피스는 14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4층에서는 테라스는 없고 이제 휴식을 위한 좀 공지가 좀 준비되어 있는 상황. 오피스는 이런 구조세요. 그리고 14층까지는 어쨌든 플렉스 오피스가 일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플렉스 오피스만 원하셨던 분들은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지만 뭔가 이건 역시 한 곳에만 꽂혀서 투자 물건을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폭이 넓게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좀 더 좋은 물건을 확보하시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14층서부터 다시 위쪽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 15층서부터는 테라스가 없어졌습니다. 14층 전 13층까지는 계단식의 한 층에 2개씩 올라가는 테라스가 길게 들어가 있었지만 15층서부터는 그냥 일반 테라스가 없는 구조의 일반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고, 15층, 16층, 17층까지, 그리고 18층. 18층까지가 기본적인 이 형태의 오피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평수가 화면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용 평수 기준으로 10평 초반대에서 20평 가까이 되는 18평, 19평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시기에는 소액으로 들어가시기엔 한 칸 정도기 때문에 들어가시기 좋은 구간이라 표현되고, 그리고 보여드리는 19층과 20층입니다. 역시 이곳도 현재 경쟁률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이점은 앞전에 모델하우스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9층에 들어가는 이 스카이 라운지 쪽, 이 스카이 라운지 쪽에 확보될 수 있는 다소 큰 호실들, 이 호실들을 아무래도 좀 더 가깝게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조망에서 가장 편리한 시설들을 이용하고자 이곳에 좀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와 계세요. 19층도 그렇지만 역시 20층도 그러합니다. 중간은 비어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아니시고, 스카이 라운지는 19층과 20층을 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장점, 개방감이라든지 이용하는 활용도 그 부분이 굉장히 높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구블럭 설계도를 보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6번과 9번에 대한 계획이 계속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하시려는 분도 저도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최대한 정리해서 유튜브 저희 호박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고, 6블럭, 9블럭 어쨌든 뒤에 일정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호박에 방문을 해주시거나 전화를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간에 컨설팅을 도와드린다라고 해서 별도의 부동산 수수료가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혀 손해보실 게 없으세요. 편하게 호박 김 소장하고 미팅을 거치셔서 좋은 물건 투자 작성하시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